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이동 정발산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 사태에 대한 고양시의 책임과 공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이동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 즉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민선 7기의 첫삽을 떠 민선 8기에 완공된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과연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됐을까요? 주민들이 기대에 걸맞게 지역을 활성화할 거점으로 내실 있게 출범했을까요? 먼저 성사혁신지구 사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하철 3호선 원당 역세권인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1,422명, 5,923억 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사혁신지구는 원당, 주교, 성사를 비롯한 덕양구, 고양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와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초기 고양시는 당시 함께 선정된 시범지구 중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성공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개요에 대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구는 총 사업비 2,915억, 연면적 99,836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산업, 주거, 재생, 행정, 상업의 5가지 기능을 투여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 분양 주택 218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 판매 시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상 바이오 등 산업 시설, 성사 일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행정시설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과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마친 성사혁신지구의 2024년 11월의 모습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당역 하행 승강장에서 바라본 성사혁신지구 산업지원시설의 모습입니다. 화면의 위치는 상업시설이 들어갈 2층에서 5층, 생활 SOC가 들어갈 6층, 산업지원시설이 7층부터 17층까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24년을 지나 25년 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공실률 자료 보여주세요. 예, 성사혁신지구의 시설별 공실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생 판매시설 15,454제곱미터 95.25%가 현재 공실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중 산업지원시설 90.14%가 현재 공실입니다. 공공행정시설 100%가 현재 공실입니다. 공공행정시설은 성사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스마트 안전센터가 들어오는 25년 하반기에 들어와도 약 60%가 계속 공실일 예정입니다. 산업지원시설 같은 경우 진흥원과 시정연구원 그리고 국립보건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분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여전히 공실일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11월 26일 바로 오늘 준공일입니다. 준공한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이미 2차 추경에 보증금과 1분기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로 71억의 혈세가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민선 8기의 갈팡질팡한 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출범과 함께 성사혁신지구의 사업의 핵심 취지인 임대주택을 삭제하고 대신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성사혁신지구 사업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합니다. 7월 12일부터 한 달이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하고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허그 등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양 성사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 추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12일, 8월 8일, 9월 5일, 10월 27일 계속 국토부와 허그에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앞에 자료 보여주세요.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22년 12월에 이정영 부시장이 당시 이정영 부시장이 변경안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2년 12월 고양시의 변경안은 사전 협의 고양시는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을 발송했고 미반영 시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동시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 국토부 그리고 허그에서는 계속 고양시의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회신을 연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자, 일방적인 고양시의 사업 내용 변경 요구에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사업 변경 수용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과 국토부의 입장을 비교해 보시면 전혀 상반된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측의 입장차는 뚜렷하게 상반되는데요. 고양시의 사업 변경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규모로도 임차인 유지 어려움, 사업 취지와 불부합함, 획지 1회 제외는 논의 불필요함, 추진하기 어려움, 부정적 의견, 근거 제시 필요와 같은 내용으로 수용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뜻을 굽히지 않고 22년 12월 26일 이 부시장이 동행한 출장에서 고양시는 국가시범지구 취소 검토 그리고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고양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모든 책임도 고양시가 지겠다며 사실상 국토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고양시가 이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려면 기존 사업비 2,915억에 66억이 더 들어가서 사업비만 3,881억입니다. 사업기간도 최소 14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주교동에 들어서기로 한 신청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백석 업무빌딩에 이전하겠다면서 무슨 돈으로 직접 개발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자체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양시는 사업비가 966억 더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최소 14개월 더 늘어나는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시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토부 및 허그와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갈팡질팡한 행정으로 자족기능과 앵커 기업을 유치해야 할 금쪽 같은 1년여의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앵커 기업 하나라도 유치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민선 8기 무능력한 행정. 그렇다면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족 기능은 얼마나 확보했을까요? 호언장담하던 카이저 공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여의치 않자 고양시는 입주기업을 찾기 시작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카이저 공대 사이버 대학입니다. 2023년 4월 6일 고양시는 카이저 공대 대학 설립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시장이 직접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입주를 계획했던 카이저 공대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카이저 공대 입주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카이저 공대 입주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국대 산학협력팀과 협의했던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 4월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의 동국대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를 유치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면적, 설계 조건과 설계 변경의 검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논의까지 매우 구체적인 협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이저 공대와 마찬가지로 최근 혁신지구 입주 계획에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이 우수한 입지에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강소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나마 성사혁신지구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 성장센터가 입주계획에 빠지게 된 사유는 무엇이고 동국대
유치를 위해 시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바이오센터는 센터의 고양시 유치도 좌절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북부 바이오센터 고양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유력한 후보지는 성사혁신지구였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고 인허가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시설과 공간을 확보한 고양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측했고 본 의원과 다수의 고양시 의원들도 이를 응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24년 4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 연구회는 직접 경기바이오센터 바이오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또한 성사혁신지구의 입주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도대체 고양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음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아동권리보장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양시에 오긴 오는 것입니까? 온다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두 공공기관에 대한 입주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결국 말만 번드르르하게 앞세웠던 산업지원 업무시설 입주 계획은 11월 26일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을 제외하면 90%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산업 업무시설 25,667제곱미터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환 시장의 주장대로 임대주택 부지를 모두 산업시설로 변경했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커졌을지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앞으로 이 대규모 공실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계획이십니까? 민선 8기 무계획한 행정은 결국 시 산하기관을 산업지원시설로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급조된 계획으로 여러 가지 무계획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연구원과 산업진흥원의 입주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에 없던 고양연구원 이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고받은 고양연구원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르면 24년 7월 30일 연구원은 기획정책관 재선관리과와 함께 성사혁신지구 이전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협의한 날짜는 24년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성사혁신지구 이전을 논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24년 7월 31일 고양연구원은 기존 청사인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4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에 입주할 연구원이 왜 굳이 임대기간이 26년까지인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빈마루화 했을까요? 즉 연구원은 올 7월까지만 해도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양연구원은 24년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양연구원이 이전 계획이 있었다면 이전하기 전 몇 달을 쓰려고 기존 연구원에 리모델링 예산 2억 3천만 원을 수립하진 않았겠죠. 고양연구원의 성사혁신지구 이전 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 6월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진흥원의 혁신지구 사용 면적은 1,575제곱미터, 산업지원시설이 아니라 공공행정시설에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혁신지구 내 진흥원의 전용 면적은 4,357제곱미터로 무려 276% 증가했고 공공행정시설이 아니라 산업지원시설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 자족공간 말만 하고 결국 산업지원시설을 못 채워서 급하게 진흥원의 사용 면적을 3배로 늘리고 행정업무시설로 가려던 진흥원을 산업지원시설로 옮긴 것 아닙니까? 4,357제곱미터는 전체 산업지원시설 면적 25,742제곱미터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면적이지만 진흥원은 최근에야 10층의 비즈니스 라운지, 11층의 기업 입주센터, 12층에 스타트업 센터를 배치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와 진흥원은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사일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논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계획한 행정은 산업시설 공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고양시는 갑작스럽게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성사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이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줍니다. 당시 혁신지구 공공행정 업무시설 대부분이 공실인 상황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행정복지센터를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양시는 제277회 고양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된 후에야 성사일동 행정복지센터 변경 계획을 철회하고 성사혁신지구 공공업무시설의 입주를 결정하는 갈팡질팡 행정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성사일동 행정복지센터마저 다른 곳으로 갔다면 성사혁신지구 공공행정업무시설의 공실률은 70%에 달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혁신지구 분양 및 임대에 나선 것이 사실상 올해 2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환 시장은 도대체 성사혁신지구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MD 계획을 왜 23년까지 유보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민선 8기 특유의 갈팡질팡한 행정, 무능하고 무계획한 행정의 결과로 성사혁신지구는 지구의 대규모 공실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가 확정된 것만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을 봤을 때 무려 산업지원시설 공실 비율은 90.14%,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163평 정도만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상업시설 입주 현황도 92.25%로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시설 입주 계약을 위해 계약을 완료한 업체, 병원과 카페를 제외하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공실입니다. 이 참담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 의원은 2022년 건설교통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 MD 계획 및 임대 대행 LN 계획이 조기에 세워졌더라면, 그래서 임차 계획에 근거한 적극적 홍보와 분양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양시의회에서 23년, 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매우 유감입니다. 도대체 시장님은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 및 LM 계획을 왜 빨리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23년까지 유보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민선 8기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의 자족, 근생, 공공업무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도, 계획도, 책임 있는 행정도 없었습니다.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직후 22년 8월 주무부서에 해당 사업에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제외할 걸 지시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순항하던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장시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2년 반 영상바이오 산업시설 등 당초 목표로 했던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위한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허송세월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당시 집행부는 사업 시행자가 청구한 보증금 71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만약 공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공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를 막기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 삭제, 이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왜 의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족 기능을 확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자족 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고양시는 공간만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 그 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관심 무계획이 지금의 참담한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성사혁신지구 입주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부와 사업 변경 협의 당시 성사혁신지구 자체 사업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양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역세권 입지에 적합하도록 고양 성사혁신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성사혁신지구의 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획지 1을 혁신지구에서 제외하고 획지 2의 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대폭 늘려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고양시의 시청사 활용의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활용하지 않는 획지 1과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신청사 기금과 함께 획지 2 개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사혁신지구 내 카이저 공과대학 유치 및 입주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4월 카이저 공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와 카이저 공과대학교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고양특례시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필요로 하는 교사 확보 시 사이버 대학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카이저 공과대학교는 2025년까지 교육부의 대학 설립 인가를 완료하여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카이저 공과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2026년 개교를 위해 학교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설립 시 지자체, 교육부, 학교법인 등 각종 기관이 관여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학교법인 설립 인가와 2026년 3월 개교가 완료되면 카이저 공과대학교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국대 의료 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 입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의료 바이오 BI 센터는 2020년 6월 우리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상호 협약서를 맺고 2020년 9월 동국대학교에서 의료바이오 특화 포스터 BI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진행된 동국대와의 협의에서 동국대는 창업성장센터는 동국대가 운영하는 연구시설을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의료바이오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위수탁 사업자를 공고하면 동국대는 수탁 사업자로서 창업성장센터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임차 의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성사혁신지구 자산관리사인 AMC는 동국대의 재차 임차 의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동국대에서는 임차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성사혁신지구 입주 계획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의 입주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및 이민정책연구원 각각 2023년 2월 19일, 2024년 3월 7일 최초 성사혁신지구를 방문한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이민정책연구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차 의향서를 접수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입주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두 기관이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사혁신지구 창조혁신 캠퍼스 내 진흥원의 입주 공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시 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빈마루 타워 1, 타워 3, 성사센터 4개의 기업 입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물 임차 후 기업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고양시 소유 건물에 집적화된 통합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업 입주실의 총 면적은 14,283평방미터이고 입주 기업 사무실 외에 IR룸,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등의 기업 지원 공간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2002년 처음으로 기업 입주실이 조성된 성사센터의 임차 계약이 올 12월에 만료되고 기업 입주실과 기업 지원 공간이 집적된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성사 창조혁신 캠퍼스 내 3개층의 입주실과 기업 지원 인프라를 집적한 공간을 만들어 이전하고자 합니다. 층별 구성하는 창조혁신 캠퍼스 10층은 IR룸,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장, 지원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지로 조성하고 11층, 12층은 5평대의 소규모 입주실부터 10평, 20평형대의 입주실, 30평 이상의 입주실로 구성된 기업 입주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 상주 공간을 마련하여 창업 관련 기관, 투자사 등이 집적된 상호 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과 우수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사센터를 시작으로 기존 입주 시설을 순차적으로 운영 종료할 예정임에 따라 기존 기업들을 창조혁신 캠퍼스 내 기업 입주실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형 민간 투자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관내 기업 28개사의 경우 사업 선정 시 고양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진흥원이 직접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사혁신지구의 유치 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 계획 유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성사혁신지구는 국가 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는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 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 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계획 변경 검토가 확정된 이후 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사혁신지구의 유치 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 계획 시장 및 준공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사가 발주한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 계획 용역 시작 시점은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은 시장조사 및 임차인 유치 계획 수립이 주 과업 내용으로 유사 인근 시설의 시세 등을 조사하여 층별 도입 업종 계획, 임대 관리 계획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준공 시점은 성과물 제출 시까지입니다. 또한 임대 대행 계획의 주 과업 내용은 상업 업무 시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협상하고 유치하는 것이며 준공 시점은 사용 승인일 이후 6개월 또는 임대 완료 시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찰 제안서는 자산관리사로부터 제출받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던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고양시는 과밀 억제권역이므로 공장 및 산업단지가 입지하기 곤란하며 2024년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33.7%로 경기도 내 타시 평균 55.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동주택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시설 확충이 절실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원당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성사혁신지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시범지구 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검토 협의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임에 따라 사업 변경 검토 과정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혁신지구의 자족을 위한 공간과 고양시가 지닌 잠재력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 역세권 이런 종합발전계획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구도심 세태 회복을 위해 신혼부부 등에게 소형주택을 분양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원당의 활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으로 대기업 등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효과가 확실한 시자체 공공시설을 입주시키고 구도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부족한 생활 인프라 등을 채우는 민간의 역할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사혁신지구는 구도심을 살리는 원당 역세권 이런 종합발전계획의 첫 단추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일부 공실 등으로 미비하게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고양선이 들어오고 일산 신도시 재개발과 창릉 신도시가 완성된다면 원당은 고양시의 핵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서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고양시의 무한 잠재력이 구체화되는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실 최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성사혁신지구의 보존금 등 지원은 민선 7기에 확정된 임차 확약에 따른 사항이지만 민선 7기뿐만 아니라 민선 8기인 현재에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사혁신지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다만 성사혁신지구는 이제 막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공실력 재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조혁신 캠퍼스는 이제 갓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이에 왜 걷지 못하느냐 질책하는 것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사혁신지구에 다른 기관들이 입주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임차인들이 안정적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이 입주해야 활발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막 준공하였는데 왜 공실이 발생하였느냐라고 질책만 하지 마시고 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단번에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행사인 성사리츠와 LM용역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변경을 하고자 국토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추진 또는 진행 단계가 아닌 국토부와 검토 및 협의 중의 사항이었습니다.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이 중대한 변경이었고 실제 중대한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 등 소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단계에서 진전이 없었기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양 성사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사업은 민선 7기에 시작하여 중간에 진통이 있었으나 민선 8기인 현 시점에 잘 마무리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 누구의 공이 더 큰지 과가 있었는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합심하여 업무 및 상업시설 입주가 완료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시장으로서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나서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혁신지구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성사혁신지구만으로는 원당의 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시가 적극 지원을 하고 원당 역세권 이런 종합발전계획과 같이 공공의 역할이 있는 곳에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시정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답변서를 두고 역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걷지 못하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잘 걷도록 잘 키워야 될 시간에 아버지가 이 애를 다른 집에 보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 시정 질문의 요점은 이거입니다. 답변서를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성사혁신지구 공실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행부에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을 최소화하고 시민혈세를 낭비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답변이 왔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경기가 좋지 않다. 지난 2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실에 대한 피해로 매달 몇십억씩 나가게 될 텐데 지역 활성화는커녕 애물단지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공실 상황을 좀 보시면 현재 자족시설, 그러니까 자족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산업지원시설은. 시장님이 계속 필요하다고 넓히고 싶어 했던 그 산업지원시설 공실률 알고 계세요? 산업지원시설 공실률, 성사혁신지구. 수치는 뭡니까? 저기 계산 잘 해주세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네. 몇 프로 산업지원시설 공실률 보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자료가 내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서 산업지원 공실 90.14%입니다. 시장님 산업지원시설 넓히고 싶어서 사업계획 변경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시설도 못 채워서 90%나 공실인데 더 넓혀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산업지원시설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는 거기에 주택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서 주택을 줄이자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 당초에 있는 거에 약간 더 크기 정도밖에 없어서 원래 거기가 역세권 개발 개념이 접근되려면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늘렸으면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릴 거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산업 지원 시설로 원래 정해졌던 2만 5천 평 여기도 지금 못 채워서 90%가 공실이에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꾸준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 보시다시피 편의시설 공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성서혁신지구 현재 12월 편의시설 공실, 편의시설은 어떤 걸 편의시설이라고 근생, 판매시설. 근생 판매시설 15,454제곱미터잖아요. 예, 그 중에 지금 몇 프로나 입주됐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치는 내가 알고 있지 않아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시장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공실 92%고 공공행정 업무시설 지금 현재 100%입니다. 지금 계약이 된 거를 확인해 드리면 공공행정은 현재 60%고요. 그다음에 업무 우리 산업 지원에 관련된 것은 15%입니다. 그리고 건생은 9%입니다. 제가 12월 현재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안 들어와요. 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흥원, 고양연구원, 하반기 업무시설, 행정업무시설 들어올 거 성사일동 행정고치센터, 스마트 안전센터 전부 다 25년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다 공실이에요. 계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직 계약서 안 썼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계약서 안 썼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는데 못 받았어요. 없어서 안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 시장님 지금 공실률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채워야죠. 그죠? 이 생각을 좀 더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실이 계속될 경우에 고양시가 지불해야 될 임차료 보증금 관리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참 안타깝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 허그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 질문에 대해 그 답변을 내용은 제가 해주셔야죠. 설명을 좀 드리고 허그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모든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고양시에다가 다 넘겨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도 다 알고 있고 예, 그걸 민선 8대 의회 때 다 동의 받아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했고요. 지금 현재 공실이 이 문제이고 내용의 이 공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서 아니 관련한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제 지금 질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확인할 그 노력을 2년 전에 하셨어야죠. 2년 자, 전에 계속 할 거는 질문 그러면 드릴게요. 그 이전에 질문에 대한 준비하셔야지. 답변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자꾸 아니, 이야기가 얘기를 섞이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시장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요청하는 거 것 같아서. 아니에요.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다 알고 겁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시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실이 계속될 경우 고양시가 지불해야 할 임차료와 보증금, 관리비 금액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총 보증금 10년에 80억, 총 임차료 10년 496억,
임차료 1년이 49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보면 관리비가 1년에 약 30억입니다. 1년만 이 상태로 공실이 지속되면 연간 80억을 지출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조속히 마련하셔서 계획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올까봐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22년, 23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임차인 유치 전략 계획과 임대 대행 계획을 빨리 세워서 분양 계획과 유망한 기업 유치를 계획하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MD 계획 언제 세우셨어요? 시장님, MD 계획 언제 세우셨어요? MD 계획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늦게 세우셨어요? 이거 빨리 세워서 빨리 준비하셨어야죠. 그 사항 자체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계획안을 변경을 좀 하자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안이 국토부에서 수용 불가하다, 허그에서 수용 불가하다고 온 게 23년 1월 26일 공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사결정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MD 계획, LN 계획 세우셨어야죠. 왜 안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거예요? 1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걸으면 왜 말을 못하고 못 걷는지 관심을 기울이셨어야죠. MD 계획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용역 발주하는 시간 때문에 MD 계획이 12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용역 발표, 무슨 용역 발표입니까? 선정하는 데는 이게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MD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지금 12월까지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죄송한데 국장님, 요거 제가 행감에서 반드시 지적할 거예요. 저희 시장님, 교통허브 TF 운영하셨죠? 교통허브 TF 기억 안 나세요? 그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때 TF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TF에서 성사혁신지구 사업 변경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었고 거기에서 임차 계획과 LN 계획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22년에 이미 임차 계획이 한번 공고가 났었어요. 근데 진행을 안 했어요. 고양시 요청으로.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모르고 계시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저 행감에서 저렇게 지적했던 내용이고 시장님 답변서 중에 성사혁신지구 획지 2를 신청사로 사용하고 현청사 부지와 획지 2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셨던데 그래서 국토부에 이거 자체 개발하겠다고 이 내용 부시장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엄청나고 중요한 결정을 누구와 협의하셨습니까? 이 내용은 뭐 논의되고 검토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누구와 논의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내용을 내가 직접 들었지를 못해서 이거 자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아마 부시장하고 검토만 했던 내용이라서 보고를 안 했는 걸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정말 현실화됐다면 지금 시장님 주교동청사 백석 이전하는 것도
뜻대로 안 돼서 지금 2년, 3년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이었으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네, 이 지금 내용을 시장이 모르고 국토부에 부시장이 가서 협의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 불거진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왜 시의회에는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안인데.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자료 주세요. 하지 않을 자, 자료에 보시면 저 TF 교통 TF 회의 내용이고 7자 회의 때 쭉 하다가 시의원님들께 TF 회의 내용은 비공개함. 시의회는 임대주택 제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변경에 대해 상당히 반대적 입장. 그래서 이거 의도적으로 의회를 패싱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 있는데요. 회의 중에 나온 내용이라서 거기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데 확인이 시장님은 됐습니다. 전혀 모르셨다. 예. 고양시에는 시장 모르게 진행되는 일들이 무척 많네요. 자, 그러면 시장님이 확대하고 싶었던 자족시설이지만 현재 공실 90%가 넘는 산업지원시설 입주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여기 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입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장님.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룩셈부르크 보건원 입주에 대해서 중공식 축사에서 시장님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모범 사례라고 극구 칭송하셨어요. 뭐 연구진이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규모는요? 들어오는 입주 그 공간도 50평 정도입니다. 50평. 네. 몇 명 안 되겠네요. 50평이면. 네. 그러면 한국분원 유치의 경제적 효과나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아마 우리 시에 있는 뭐 의료기관하고도 연계돼 있고 암센터와 공동 연구가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은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룩셈부르크 보건원 임대료 관리비 누가 냅니까? 임대 당연히 보건원에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했으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좀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그쪽에서 내고. 자, 자료를 보시면 고양시에서 사무공간 제공하고 개소식,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4,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명에서 5명 정도 들어옵니다. 3명에서 5명이 50평 규모에 입주하는 국립보건원 분원 유치가 시장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모범 사례라고 자찬하기에는 좀 민망해 보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여주세요. 자, 시장님 이민정책연구원 곧 들어올 것처럼 말씀하셨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향서 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민정책연구원은 과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그 예산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자, 카이저 공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이저 공대가 필요로 하는 면적은 얼마고 상주할 인력은 몇 명입니까? 그건 지금 진행 중이라서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제가 요청한 답변서에 이 내용을 주셨어야죠. 부서에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셨어요? 드리세요, 지금이라도. 자, 26년 3월 개교가 목표라면 그 사이에 공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의 절차에 의하면 사실 기간에 공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공간을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 사이에 모두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26년 3월 들어옵니까? 이거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걸 믿고 계속 기다리면 만약에 26년, 27년, 28년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공실 비용 내실 거예요? 1년에 만약에 몇십억씩? 다른 저 들어오는 기관이 아니면 기업이 있으면 우선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연구원, 성사혁신지구로 입주할 연구원이 왜 7월 30일 날 26년까지 빈마루와 재계약을 했습니까? 뭐 산하기관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건 그냥 연구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 같은데 부서 혹시 없습니까?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